오늘 일부 함께할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자 되는 법 이분께 여쭤볼게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또 문자 상담 번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2-2077-6355번, 문자는 013-3366-8290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증,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김원준 전무의 1:1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개별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자가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세한 좀 내용을 듣고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무님, 오늘은 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까지 고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추진된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부 규제에 따라서 이 재건축 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이 사업이 과연 나한테 득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약 15년이 지난 아파트부터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수평, 그러니까 덧붙이거나 아니면 수직, 위로 올리거나 또는 아파트를 한 동을 올린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롭게 그 가구 수를 늘려나가는 사업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특성상 새롭게 별도의 동을 마련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직 내지는 수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수평 같은 경우에도 공사 부분들도 좀 이야기들도 있을 뿐더러 그 면적 자체가 넓은 아파트 대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대부분 수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장단점이 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 목적으로 살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 기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추진을 해서 완공 단계까지 기간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로 추진을 해서 완공 단계까지 가게 되기에는 약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진행을 하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 사업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 한번 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준공된 지 약 15년이 지난 후에 추진이 가능하겠고요. 재건축 사업은 약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 가구수 대비 약 15% 정도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제한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은 상한 용적률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소요 기간 자체는 리모델링 사업은 약 6년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의 상당히 장기간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공개 공지 확보 등 다양한 면에 있어서 상당한 조금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화 여부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오히려 지자체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보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 면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사업 쪽에 더 많은 편이 되겠지만, 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성은 낮지만 낮은 규제책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상당히 높은 규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높은 규제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조금 힘들어졌지만, 하지만 높은 사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기를 희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리모델링이 진행된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까지 그 단기간에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 한번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재건축 사업까지 가기에는 약 5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미래의 가치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최근에 정부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더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혜택을 더욱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약 2년에서 3년 뒤에는 앞으로 아파트 공급 내지는 서민주택에 대한 공급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실수요자들과 그리고 바로 서민층들에 대한 그 피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 쪽에 있어서 정부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수의 확보 그리고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이 만족해할 만한 주택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준 전무와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떠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성공 투자 방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딱 두 곳만 선별을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3억 3천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5천에서 6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4천만 원 예상하면 1억 6천에서 1억 9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9호선 골드라인에 따라서 투자하면 성공이 보장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강남 중에서도 강남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초초 역세권 주택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무님, 이 지역 가면 강남역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논현동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지역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그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투자 방법이 꼼수를 쓰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꼼수를 쓰지 않더라도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한 투자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개발 사업도 많고 입지가 완성된 입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역이 아래쪽에 있고 이 위쪽으로 논현역과 바로 신사역이 위치해 있는 강남구 논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을 전체로 살펴보게 된다면 주변 일대에 다양한 노선들이 잘 깔려 있으면서도 그 인근에 바로 반포 IC,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또 다양한 개발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사업에 따라서 바로 집가의 상승 그리고 임대료의 상승, 집값의 상승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미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가격대들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적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도 전체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강남구 논현동 전체를 봤을 때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삼성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수혜지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까지 그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로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입지 자체가 업무 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개발 호재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발 호재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 바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강남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서초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곳 일대 대규모 면적의 토지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갖고 쭉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주변 일대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 강남구 논현동 일대, 특히 주택지에 있어서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삼성동과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삼성동을 필두로 해서 바로 송파구 잠실권까지 상당히 큰 지역이 이 개발구역으로 묶여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중에서 그 중심지에 있는 게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아마 완공 단계까지 약 3년 정도, 4년 정도를 잡아본다라면 바로 이 주변 일대 집값 역시 3년 뒤, 4년 뒤에는 더욱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강남구 삼성동까지 자전거를 타게 된다라면 약 1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걸어서는 약 30분,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면 약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구 논현동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강남 대로를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가격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앞으로의 골든라인은 이 신분당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분당선 1차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점이 강남역, 그리고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1단계가 진행이 된 다음에 자, 바로 2단계로는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마이산업단지 2곳, 바로 대형 업무단지 2곳을 모두 끼게 되는 지역이 이곳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으로 연결이 되어 교차하는 곳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볼 일은 없지 않나. 오히려 그 미래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대로 인근 대규모 사업지에 바로 이 상업지 쪽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 주변 일대에 왜 계속적으로 집을 사고 상업지를 구입을 하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동산 전문가를 믿지 못하신다라면 대기업을 한번 믿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될 만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개발 호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단기, 중기, 장기까지 모든 이런 개발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 패턴에도 맞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3 역시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증여까지 생각해 주셔도 될 만한 그러한 사업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권 일대 앞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면 분명히 그 수익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커지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9호선 일대 신축 주택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다세대 단지, 이런 단지들이 바로 큰 호재를 안겨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형태를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형 평수의 투룸 내지는 분리형 원룸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자, 실제로 1인에서 2인 가구가 대부분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 수에 맞춰서 다양한 옵션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매 가격, 오늘 소개드리는 곳은 매매 가격 3억 3천에서 약 3억 6천대,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자,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서 약 3억 정도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월세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해봤을 때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이상이 기본적인 월세 가격이다라고 내다보신다라면 전세 놓고 투자하실 경우는 약 5천에서 6천 정도 상당한 소액으로 이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에 내 땅 5평을 확보를 하면서 방 2개짜리 집을 구입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경우에는 약 1억 5천 이상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지만 든든한 월세가 발생이 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포스트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청량리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7천에서 3억 4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7천만 원에서 1억, 월세 시엔 대출 1억 5천만 원 예상하면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 주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택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전무님, 이 지역은 앞으로 강북의 강남이다 아니면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 사무실 임대료나 오피스텔 임대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강남권과 비슷한 가격 또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 업무 시설 자체도 상당히 높은 폭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 주변 일대 주택가들은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에 어떠한 입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개발이 형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주변 지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청량리역 주변 같은 경우에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면서 이 주변 일대, 특히 다양한 업무 시설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이 위쪽에는 서울 시립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양한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해 보셔야 될 곳은 이 청량리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 전농 9구역이 되겠고요. 자, 그 옆쪽으로 형성된 곳이 10구역, 그 옆으로는 바로 8구역.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실제로 이 지역을 한번 투어를 해보시게 된다면 주변 일대 대부분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부분들의 아파트가 바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한 곳에 자,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해보신다면 자, 이 지역 내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주변 일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자, 분명히 이 청량리역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어떠한 곳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중에서도 크게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될 만한 예상을 해봄직할 만한 그러한 노후된 곳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더욱더 큰 혜택을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미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상당히 많은 곳들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중에서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롯데캐슬 R65가 되겠는데요. 이곳 65층짜리 총 4개 동 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자, 65층짜리 아파트 4개 동. 아마 예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자, 63빌딩 높이의 아파트가 총 4개가 들어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자, 살펴보게 된다라면 다양한 개발지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동부 청가물시장 같은 경우에도 59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이 현재 같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거의 60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쭉 둘러싸는 곳이 이제는 청량리 일대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환경들, 바로 홍등가라든가 좋지 않은 아이들 키우기에 좋지 않은 그런 교육 환경들이 이제는 개선이 되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고 바로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청량리역을 끼고 바로 GTX 노선 2개의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GTX A, B, C 중에서 2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 청량리, 강남구, 삼성, 바로 서울역 일대가 되겠는데요. 자, 이 세 지역 인근에는 어떻게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말씀드렸던 청량리,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지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동서 고속화 철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 말씀드리겠고요. 명목성과 같은 경전철 같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 앞으로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총 10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바로 이 정부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뿐더러 자, 서울 내에서 이렇게까지 노후된 곳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곳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이 주변 일대에 잘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오피스나 오피스텔과 임대료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직장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이 주변 일대 서울 시립대의 학생과 임원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체크해 드릴 텐데요. 자, 주변 인근 재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 노후된 곳은 어떠한 식으로도 개발이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축 주택에 있어서 그 희소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그런 수요까지 만나볼 수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소형 평수대의 투룸 내지는 분리형 원룸에 노려서 한번 투자해 보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대규모 개발 호재의 중심축에 들어가는지 또한 이 주변 일대에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 역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실제로 이 주변을 돌아다녀 보신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2억 중반대에서 3억 중반대까지 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억 전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주변 일대 바로 학생들의 수요 노려서 월세 받으면서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세 놓고 소액으로 약 7천에서 약 1억 정도로 앞으로의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세, 대학생들의 월세 수요 노려서 투자해 보셔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릉동에서 다세대 주택 자세하게 공부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오늘 김원준 전무와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무님, 방송 시간이 짧으신 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가면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 세미나 진행에 있어서 조금은 지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는 저희가 잠깐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자, 하지만 개별 상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만한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개별 세미나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전화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준 전무가 좀 개별적으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라고 하니까요. 반드시 참석하셔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좀 부동산 고민도 털어놓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액 투자 성공기에 대해서 말씀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김원준 전무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올 상반기를 노리는 소액 투자 성공기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노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02-2077-6355번으로 전화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